자,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 장터직입니다. 자, 어제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시청 직원, 여직원이죠? 추행한 사실을 밝히고 자, 시장직을 사퇴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아직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정치권에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뉴스 장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유익하고 자,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오거돈 부산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인데요. 지금 몇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7일인데 가장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왜 사퇴 시기를 늦췄느냐 하는 거고요. 이 사건을 민주당은 몰랐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 의혹이 지금 굉장히 불거지고 있고 번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조선일보 보도를 바탕으로 자, 이것저것 기사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7일 오전 11시 40분쯤에 오거돈 시장, 전 시장이죠. 집무실에서 자, 모 여직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조작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5분 동안 있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통한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직원은 좀 이거 강렬한 성추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은 저항하면서 울면서 집무실을 뛰쳐나갔고 이후에 부산 성폭력 상담소죠. 여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소 측이 사실 확인에 나섰고 오 시장 측은 자, 피해 여성 해유를 시도했지만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7일이면 지금부터 17일 전입니다. 사퇴 시점으로 해서 16일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사이 4월 15일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총선 전에는 전혀 이 사건이 이미 성폭행 상담소에 신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됐는데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사퇴 시기를 늦췄는가 이렇게 하는데 상담소의 설명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상담소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오 시장 측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가해자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말하자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조율했는데요. 피해 여성 측은 이달 안으로 공개 사과하고 시장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서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오 시장은 이를 수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시점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총선이라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총선 이후에 미룬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자, 상담소 성폭행 폭력 상담소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담소 측 해명은 다릅니다. 양측이 합의한 공증각서상 사퇴 시한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4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4월 말. 이 사건이 일어난 건 4월 7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퇴하면 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4월 말까지 이렇게 폭넓게 잡아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소 측 해명을 믿을 수가 없다는 입장이 야당입니다. 야당은 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시장 측이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 당 지도부와 조율의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룬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거는 자,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큰 정치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장난친 거 아닙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미루고 총선에 정략적으로 이렇게 미룬다는 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야권은 특히 이해찬 대표가 이번 사건 발생 시점과 맞물리는 시점인 지난 7월과 8일 여권 인사와 관련한 야당의 정치 공작 가능성을 거론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새 나가서 이런 주장을 할 경우 자,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문이 좀 나지 않겠어요? 상담소에 찾아가고 피해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미루어서 이미 당도 알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자, 이해찬 대표 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거 전에 야당에서 총선용으로 정치 공작을 두세 개 준비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날에 김어준도 팟캐스트에서 나와서 선거 막판에 패색이 짙은 쪽에서 발버둥 칠 것이다. 이제 가짜 정치 공작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권의 핵심자들이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미뤄서 야당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일부러 자, 총선 이후로 미룬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민주당은 이 사건이 터지자 어제 아침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전혀 몰랐다. 오 시장 해견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어제죠. 23일 오전 9시 30분쯤 부산 시당에서 보고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전혀 몰랐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 오 시장이 이렇게 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오 시장 이 사진을 보십시오. 자, 최근에 어떤 회식 자리에서 오 시장이 여성 편력이 좀 있다는 그런 지적이 그동안 많이 뭐 유튜브로부터도 제기가 됐었는데 자, 남성 여성 이렇게 있는데 자, 오거돈 시장의 주변에는 여성들만 앉혔어요. 그래서 여성 편력이 있다는 그 지적이 자, 뭐 보수 유튜브 쪽에서 제기된 적도 있었는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서 더 비난을 받고 있고요. 오 시장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성희롱 폭력 예방 전담팀을 구성하겠다는 공약도 했고요. 성희롱은 뿌리 뽑아야 할 구태다. 최대한 엄벌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는 모든 여성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부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발언을 했고요. 또 2014년 부산시장 출마 당시에는 나는 말은 더듬지만 양심은 더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해놓고 자,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참 파렴치한 자, 성추행을 한 사실이 밝혀지고 이로 인해서 시장직을 사퇴하는 일이 있어서 자, 오 시장을 더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공직자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또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네요. 조국과 안철수가 뜨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오거돈은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 있을 때 뒤에서 공천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오거돈은 조국의 덕으로 부산시장이 됐다는 소문이 있었고요. 사실 그때 당시 조국이 부산시장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이 됐는데 조국이 자기는 청와대에 있겠다 이렇게 해서 출마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사퇴를 하니까 내년
4월 7일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요. 자, 고향이 부산인 조국 전 장관이 내년 보궐선거에 나와서 당선돼서 이를 바탕으로 2022년 대선에 출마해야 된다고 자, 강성 친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자, 최근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세연 미래통합당 자, 공천관리위원이었죠. 자,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자, 이것보다는 일각에서는 부산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후보로 내세워서 이걸 계기로 야당이 통합과 연대 물꼬를 틔워야 한다는 그런 정치공학적 셈법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는데요. 오 시장은 자, 시장직 사퇴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처벌받습니다. 자,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명과 별도로 자, 친고죄가 아니라는 거죠.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현행 형사법상 강제추행의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이건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자, 직접 수사도 검토하고 있어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자, 오거돈 어제 시장직 사태 관련해서 지금 떠돌고 있는 의혹의 얘기하고 이와 관련한 보궐선거 관련 얘기, 처벌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자세히 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뭐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또 다른 속보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장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